그럼 상호세를 내는 사람이 0.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미국 국민은 상호세를 안 내는 거죠. 하나. 아마 강달러 정책을 적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행정은 제일 고민이 그럴 거예요. 이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관심을 갖는 분들 중에는 다음 세대로 안정적으로 이전하는 데에 대한 관심도 언젠가부터는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돌파구가 안 나오는 좀 갑갑한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여러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취하는 어떤 방법들 좀 공유해 주신다면. 제일 큰 걱정이 뭐냐 하면은 한국은 지금 상속세, 증여세가 너무 크잖아요. 뭐 일본 다음으로 크다고 그러잖아요. OECD 국가 중에서. 상속세 같은 경우는 뭐 30억 넘으면은 50%가 상속세잖아요. 또 기업의 대주주로 되면 플러스 10%에서 60%가 상속세로 나가요. 그러면 한국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내가 평생 벌어서 반전도소득세 내고 또 부동산을 사고 팔면 양도소득세도 내고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냈는데 거기에 또 반을 세금으로 상속세로 뺏어간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지금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상속세를 좀 낮춰야 되겠다. 이유를 이런 논의가 오가는 것도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죠. 최근에 좀 진도 나가는 게 있었죠. 진도가 좀 나가려고 하고 있죠. 근데 나가봤자 뭐 떨어져 봐야 10% 정도 떨어지는데 미국은 상속세가 지금 면세 한도가 1,400만 불인가요? 그다음에 부부가 하면은 2배가 되죠. 2,800만 불. 그렇죠. 그럼 부부가 상속을 하면 2,800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가까이 되는데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가구가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가구를 제가 한번 리서치를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아, 네네. 그럼 상호세를 내는 사람이 0.02%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미국 국민은 상호세를 안 내는 거죠. 하나. 싱가포르로 가면 거기는 아예 상호세가 없잖아요. 미국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는 여러 또 어드밴스드 플래닝 그런 합법적인 그런 맞아요. 방식이 있어서 또 트러스트라는 게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있는. 트러스트라는 아주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싱가포르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중요한 건 그들 입장에서는 싱가포르이 됐건 미국이 됐건 그 나라의 제도가 아니라 한국에서 말하자면 꼬리표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비거주자가 되지 않고서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영주권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죠. 다음 세대로의 자산 이전, 여기에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상속세가 들어가니까 그런 목적 때문에 미국으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 계속 계시는 분들 중에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자산 이전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요? 사실은 그런 분들이 더 많죠. 한국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세금 이런 거 변호사님이 너무 잘 알잖아요. 나중에 이제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할 수가 없죠. 지금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가족 기업의 형태로 해서 어느 정도 훨씬 더 낮은 수준의 증여세 부담을 지고 다음 세대로 자산을 이전해서 네.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방식도 있죠. 미국에 리빙 트러스트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게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답은 예스긴 한데 예.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라는 게 사실 대단한 컨셉은 아니고요. 미국의 어떤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나에게 변고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 프로베이시라고 하는 좀 독특한 제도가 있어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유언장이 있다 해도요. 그 유언장이 정말 제대로 만들어진 건지를 평가하는 공식적인 법원의 검증 절차가 열려요. 복잡하네 그러면. 복잡해지죠. 사실 미국에 사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렇겠죠. 예컨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이거를 등기 이전하는 데 있어서 몇 년 걸리고 그동안에는 자산 동결되고 비용, 뭐 불확실성, 시간, 감정 소모 이런 거 따지면 별로 이걸 안 하고 싶거든요. 그걸 방지하는 게 리빙 트러스트의 한 방. 트러스트의 종류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리보커블, 그러니까 취소 가능한, 내가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전혀 없는 그런 성격의 트러스트가 있고 복잡하고 어려운 어드밴스드 트러스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만드는 그 프로베이스를 피하기 위해 만드는 트러스트는 쉬운 트러스트거든요. 리보커블이죠. 그거는 내가 실제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 대비 트러스트로 소유권이 옮겨졌다 해도 어려움이 전혀 없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또 프로베이시 내국인의 입장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 고객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이제 남은 가족들이 다 한국에 있는데 미국에 자산이 많은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자산 이전을 하는 것도 정말 오래 걸리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었는데 그걸 이제 풀어주는 하나의 쉬운 솔루션으로서 트러스트를 말합니다. 미국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자산을 이전을 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한국 증여 상속세에 있어서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지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또 트럼프 정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뭐 하루가 다르게 정말 정신 못 차릴 만큼 새로운 뉴스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경제정책의 방향에 따라 어떻게 한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다면. 제일 강조하는 게 관세잖아요. 관세를 물리겠다. 트럼프가 원래 1기 때 추진했던 게 약달러 정책이었어요. 근데 2기 때도 약달러 정책이라고 말은 하는데 내심 속마음은 강달러 같아요. 강달러를 해가지고 전 세계의 돈들을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미국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관세를 물리는데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하면 관세 없잖아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조지아에 현대자동차도 들어와 있고 삼성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를 하라 이거죠. 연준 보고 금리 내리라 하는데 사실은 강달러 정책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 돈들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 지금 한 10,000명 넘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해고하는 거예요. 트럼프 생각은 그거 같아요. 공무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모든 정책을 할 때 관료 위주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고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정책을 마음대로 펴지 못한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관료들이 부동산 값을 떨어뜨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정책은 불변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값을 계속 올리려다 보니까 거품이 잔뜩 껴 있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거품이라는 게 자꾸 늘리기만 하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제일 고민이 그걸 거예요. 지금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이런 것들이 제일 걱정이에요. 초고층부터 60층짜리를 예를 들어서 깎아서 반은 없애고 30층만 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들으면서 진짜 예측이 어렵겠다 싶은 것이 관세에서 얘기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네, 관세로 인해 여러 나라들이 이제 보호무역으로 완전히 빠져들면 당연히 또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서두에 얘기했던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금년도 부동산이 어떻게 되느냐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렇게 보면 부동산은 안 좋아지는 것이고 안 좋아지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강달러로서 이제 하게 되면 또 미국 쪽으로 돈이 몰린 돈이 또 실물 경제에 또는 뭐 투자 시장으로 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은 보호시키려고 트럼프는 노력을 하는 거죠. 지금은 뭐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지금 정책을 뭐 맘대로 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2년 후에 선거에서 만일에 상원과 하원이 다수당을 뺏겨버리면은 트럼프가 맘대로 못 하잖아요. 트럼프는 거기에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아마 강달러 정책을 속으로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관세를 계속 부과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유발하면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또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연방 정부 예산을 30-40% 감세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정부 빚이 2조 달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30-40%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파산할 수도 있겠다 해서 지금 아마 필요 없는 관료들을 해고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절감 목적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사실 질문은 트럼프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에 따라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를 또 예상해보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답은 안 나온 것 같으나 그럼에도 투자자들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삼아야 될까요? 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공급 부족 때문에. 금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랐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주거용 부동산이 오를 것인가? 저는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주거용 부동산도 공급이 늘어나서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앞으로 연준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여기 관건이고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 트럼프가 지금 모든 정책을 펴고 관세 이런 거 펴는 걸 보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고 금리는 오히려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은 살아나기가 힘들겠죠. 그러면 근데 트럼프는 속으로 생각하는 게 자기도 이제 빌딩을 갖고 있잖아요. 많이 상업용을 살려야 된다는 걸 속으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데 지금 연준이 아무리 금리를 내려도 시장 금리가 따라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국채 금리는 오히려 올라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상업용 부동산이 살아나기는 상당히 어렵겠다. 말씀대로라면 시장 금리는 정책 금리를 억지로 낮춘다고 해서 낮추지도 않겠지만 기준금리를 시장 금리가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많죠. 따라서 그런 면에서는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된다. 네, 오늘 우리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한국, 미국 부동산 시장 또 경제 전망에 대한 해박한 지식 같이 공유 받았습니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 받았던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흡족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다른 또 좋은 분 모시고 정보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